자,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치과 전문의 김용식 선생님과 함께 턱관절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김용식입니다. 오늘은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턱관절이 어느 부위인가요? 턱관절은 이제 기본적으로 입을 벌리고 닫을 때 쓰는 관절 부위인데 하악골에 붙어 있죠. 근데 그게 위의 턱, 하악골이라는 건 밑에 턱, 상악골이라는 건 위의 턱인데 위의 턱과 아래 턱의 경계에 맞물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벌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그 부분이 턱관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혹시 턱관절과 관련된 질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턱관절에 관련된 질병은 이제 기본적으로 관절 부위가 이상 있는 거. 턱관절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턱이 녹는다든지, 아니면은 입이 안 벌어지든지, 디스크가 걸려서 입이 안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경련, 강직 같은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통, 국소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 아니면 근막염. 근막염은 통증이 한 군데에서 시작이 되는데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뒷목도 아프고 이도 아프고 이런 걸 갖다 근막염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교합 질환이 있습니다. 교합은 이가 잘 안 맞는 건데 턱관절로 인해서 이가 잘 안 맞아갖고 얼굴이 삐뚤어지는 안면 비대칭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가장 자주 발병하는 질환이 있다면 어떤 가장 흔한 질병으로서는 소리가 나는 거죠. 턱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러죠. 벌릴 때마다? 예, 벌릴 때, 닫을 때도 나는데, 닫을 때는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고요. 벌릴 때는 소리가 커서 되게 벌릴 때만 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턱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 환자 중에서 30에서 50%는 턱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째는 자기만 느끼는 소리, 딱딱 소리가 자기만 느끼는 소리. 이걸 클리킹이라고 그러고요. 딱딱 소리가 너무 커갖고 남한테까지 들리는 소리. 이걸 파핑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 소리는 디스크가 빠졌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서 나는 소리고요. 세 번째 소리는 사각사각 찌그덕찌그덕 모래 갈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크레피터스라고 연발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종류의 소리는 뼈끼리 부딪혀갖고 뼈가 닳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소리고 이 소리가 나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요. 클리킹 소리의 자체는 90%는 클리킹입니다. 그래서 다른 증상이 없이 소리만 나는 거 갖고서는 저희가 치료를 안 하고 복합적으로 통증이 있다든지 입이 안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뼈가 녹았다든지 교합이 안 맞다든지 이런 경우에 소리가 나면은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치과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가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간헐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괜찮아서 괜찮겠지 뭐 이런 마음 때문에도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나타나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검사는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퇴행성 턱관절염이 가장 위험한 질환인데 뼈가 녹는 질환이거든요. 뼈가 녹으면 얼굴이 변합니다. 턱뼈가 뒤로 들어가든지 옆으로 삐뚤어지든지 하는데 증상이 급격하게 생기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생기시는 분들은 통증이 심하고 얼굴의 변화를 쉽게 하는데 천천히 진행이 되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얼굴이 완전히 삐뚤어진다면서야 그제서야 발견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오셔갖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하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생활 속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자각을 좀 해야 되는지 그 증상들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목에 통증이 있다든지, 씹을 때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두통이 난다든지, 편두통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끔가다 입이 안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이 안 벌어지다가 다시 또 다물어지고. 안 벌어지다가 또 벌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세 번째는 이제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일상적으로 소리가 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날 때, 파핑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지나치게 소리가 많이 나면은, 이건 디스크가 굉장히 변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반드시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의 못 느끼시는데요. 그 모래 갈리는 소리는 진행이 굉장히 많이 돼야지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우지직, 찌그직,
바지직 뭐 이런 종류의 소리가 나면은 그것도 상당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류가 딱딱 소리 말고 다른 종류의 잡음이 나시면은 반드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턱관절 관련 질병들은 왜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인을 이제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이제 원발성이라고 합니다. 원발성은 이유를 저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이제 좋게 포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이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희가 이제 씹는 근육이 저작 근육 중에서 이제 씹는 근육이 있어요. 클로징 머슬이 있는데 그 클로징 머슬의 액티비티 활동성이 굉장히 증가를 해요. 이 활동성이 증가하면 굉장히 수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은 턱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속발성인데 속발성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외상. 일시적인 외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첫째는 이제 문에 부딪혔다, 턱을. 아니면 야구공이 날라왔다. 농구공이 날라왔다. 축구공이 날라와서 턱을 맞았다. 아니면 주먹으로 뭐 싸우다가 주먹으로 턱을 맞았다. 아니면 하품을 너무너무 크게 해서 뚝 소리가 났다. 아니면 딱딱한 음식을 먹었는데 뚝 소리가 났다. 이러면 이제 턱관절 주변의 조직을 파괴를 시켜갖고 점점 악화를 시키는 게 일시적인 외상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속적인 외상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외상은 뭐냐면은 이를 간다. 밤에 이를 악문다. 교합이 안 좋다. 아니면 턱을 계속 갠다. 껌을 계속 씹어요. 아니면은 밤에 잠을 잘 때 한쪽으로만 자는데 괴서 잔다. 손으로 턱을 괴서 잔다든지 아니면 엎어져서 잔다든지 혀를 입안에서 계속 한쪽으로만 움직인다든지 이런 이제 그 일상적인 습관이나 행동 양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들이 자꾸 턱관절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주게 되면은 한 가지 원인만이 아니라 앞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턱관절을 악화를 시킵니다. 혹시 이 턱관절 관련된 질병에 잘 걸리는 직업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이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가수. 예, 실용음악 쪽을 하시는 분들. 네네. 아니면은 뮤지컬, 성악, 합창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뭐 기획사에서 이제 그 연습생으로 하루에 뭐 6시간, 8시간씩 노래를 연습하는 연습생들 하다못해 판소리 무슨 그룹까지 만들었는데 판소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노래를 안 부를 수는 없거든요. 성악하시는 분은 오디션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대신 나머지 시간에는 말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군들은 이제 직업군들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학원 강사, 그리고 뭐 텔레마케터, 아니면은 목사님, 그다음에 아나운서, 또 배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재밌는 건 선생님들은 방학 때는 좀 덜 아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쉬시니까요. 예, 개학 때는 상당히 증세가 악화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보면은 갑자기 하품을 크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딱딱한 음식물을 씹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시험 기간 중에 졸리지 말라고 껌을 2주, 3주씩 씹으면 반드시 그 이후에 저희 치과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친구들이랑 시험 본 이후에 지금 이제 수능도 끝났는데 노래방을 가서 갑자기 혼자서 노래를 2시간, 3시간씩 부르면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갑작스럽게. 예.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직업군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거나 이렇게 턱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꼭 이런 분들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이 없더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심리 검사를 먼저 합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그런 이제 심리 검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턱관절 검사가 있습니다. 턱관절 차팅 검사가 있는데 입안 구강내 검사, 교합 검사, 그리고 근육 검사,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갖고 턱관절의 모양, 그리고 턱관절이 얼마나 움직였나, 그리고
안모 사진이나 측모 사진을 찍어갖고 안모 변형이 얼마나 왔나, 얼굴이 얼마나 삐뚤어졌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검사와 정밀 검사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 뭐 구분 없이 일렬축으로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상태가 훨씬 더 안 좋거나 교합적으로, 그러니까 교합적이라는 거는 이가 맞물리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더 정밀 검사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치아 모형을 떠갖고 치아에 맞물리는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안면 비대칭이나 아니면은 그 턱관절이 녹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CT나 좀 더 정밀한 방사선 사진을 찍어갖고 계측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계측을 해갖고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걸리는 검사 시간은? 검사 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 이상 걸립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치료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약을 줘갖고 소염제랑 저희가 근육이완제가 있습니다. 근육이완제를 주는데 그 종류가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약이 듣는 분이 있고 안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약의 그 복합 컴비네이션을 좀 이제 조절을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이제 더원물찜질, 핫팩이라고 그러죠. 아니면은 초음파, 아니면 레이저. 그다음에 이제 전기 자극요법 이런 종류의 이제 물리치료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치치료가 있습니다. 장치치료는 이제 스플린터라고 입안에 끼는 장치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교합을 안 맞는 교합을 맞춰주고 이가 안 맞는 걸 맞춰주고 근육을 이완을 시킵니다. 그래서 장치치료의 효과가 가장 좋은 걸로 나타나는 있는데 저희가 치료를 하면 100%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치료 성공률은 되게 세계적으로 봐도 오랫동안 나온 논문을 보면은 80% 정도의 치료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가 아니고요. 뭐 95% 임플란트는 95% 성공률을 하는데 턱관절은 굉장히 이제 그 질병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한 80%면은 세계적으로 성공률로서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기간은 환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한 근육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먹어서 일주일이나 2주일 사이에 낫지만은 퇴행성 턱관절염처럼 뼈가 녹는 환자분들은 최소한 1년 이상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1년 이상 치료를 하고 저희가 1년 이상 치료를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뭐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프로토콜인데 거기서는 이제 보통 2년을 잡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치료를 해갖고 턱관절이 녹고 있는 상태를 엑스레이 찍어갖고 확인을 합니다. 더 이상 녹지 않았나. 한 번 녹은 턱은 이제 다시는 생기지는 않아요. 더 이상 녹지 않게 하는데 그걸 엑스레이 찍어갖고 확인을 하는 기간이 미국에서는 2년, 하버드에서는 2년, 저희는 1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급하시잖아요. 빨리빨리 이제 치료 결과를 알고 싶어해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1년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장치나 다른 치료의, 기간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1년으로 줄었다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1년을, 해갖고 이제 방사선 사진상에서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변화를 보고서 치료가 완치가 안 됐으면 다시 6개월 연장하고 다시 6개월 연장하고 저희가 오히려 조금 더 정밀하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혹시 수술 없이도 이게 교정이 좀 가능한지? 예, 과거에는 턱관절은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수술한 이후에 5년을 경과한 이후에 결과를 보니까 수술을 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결과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신 분들은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도 차이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턱관절은 웬만하면은 수술을 안 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턱관절 치료는 성공률이 8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완치로도 봐도 될까요? 턱관절, 불행하게도 턱관절 질환은 완치라는 게 없습니다. 증상을 완화를 시켜주는 거고 통증을 없애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관절염 비슷하게 다시 무리를 하시면 다시 그 통증이 생기고 다시 병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낫다고 해도
그 이후에 관리를 잘 하셔갖고 더 이상 무리하지 않게 질환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턱관절 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가장 커다란 거는 이제 무리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품을 크게 하시지 마시고요. 네. 소리를 지르지 마시고요. 지나치게 노래를 많이 부르지 마시고요. 딱딱한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식 중에서 저희가 오징어가 있습니다. 네. 오징어는 한국 사람만, 마른 오징어를 한국 사람만 먹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었을 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마른 오징어를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거기 교수가. 예. 그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껌이 있습니다. 껌을 씹으면 턱에 자극이 와서 오히려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껌은 초기에만 좋지 오랫동안 씹으시면 턱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턱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껌을 오래 씹으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씹으시면 되고, 지나치게 오래 씹으시면 턱에 무리가 가니까 절대 씹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턱관절 관련 그 질병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예, 턱관절 질환은 굉장히 복잡한 질환입니다. 간단한 질환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통증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질환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환경을 또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환경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활 습관이 있는데, 생활 습관 자체가 턱에 무리가 안 가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지나치게 딱딱한 음식, 질긴 음식을 될 수 있으면은 안 드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생활 습관에서도 자는 방법, 아니면 평소에 생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교합이라는 게 있는데, 교합이라는 건 이제 밤에 이를 간다든지, 이를 악문다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안 씹어지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턱관절 치료를 끝나시면은 교정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밤에 일을 가시는 분들은 턱관절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을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턱관절 관련 질병이 생기면 방치했을 때 악화되기가 십상입니다. 더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혹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김용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